화하종행이라는 마부작침이라는 국제경영학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이라는 거는 없어요. 상경계 종합 세트다. 경제, 경영, 무역, 중국학, 소비자까지 상경계의 모든 범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예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학문의 영역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칭 때문에 종종 영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어를 기반으로 무역, 경제, 중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가족분들이나 어르신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면 국제경영학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종 경영대학으로 분류가 되는 거냐? 하지만 저희는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서 뭐 배우는데 경영이다, 무역이다, 경제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름이 아니라서 또 고등학생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생들을 뽑기 위해서 개설된 학과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편승돼서 중국 것만 하는 무슨 학과냐? 글로벌 비즈니스 학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실제 마켓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무역학, 중국과 통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학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또 전자상거래 다 포함할 수 있는 디지털 영역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희망 진로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기업 경영인인데 중국어 능력과 실무 능력까지 모두 갖출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기르는 곳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경영학과를 꿈꾸던 학생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바삐 가는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모습을 자주 상상하고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과를 추천해 주셨을 때 딱 이 학과다. 확실히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다. 1, 2학년 때까지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꿈꾸다가 3학년 때 사회적 기업 CEO라고 꿈이 구체화가 되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기농업 분야에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관심을 키우게 되면서 중국을 특화적으로 배우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찾아서 나가는 것은 시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옆에 14억 시장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인재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소수 정예의 비즈니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통상과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서 중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2008년에 국제학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중국 통상 전공이 개설되었고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게 되었습니다. 화하종행이라는 중국 경제에 관한 신문 기사도 같이 함께 스크랩을 하고 또 토론도 진행하면서 중국 지역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선후배 사이에서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돈독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관한 이야기와 어학 관련 문화도 좀 배웁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경계열, 무역과 경영과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전자상거래에 접목을 한다든지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학문까지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국제통상 트랙과 남경대학교 복수학위 트랙으로 나뉘게 되어서 남경대학교 복수학위 트랙을 선택한 학생은 중국으로 파견되어서 전공을 수강하게 되고 국제통상 트랙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남아서 한중 간의 관계나 경제, 기업 전략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어학 수준이 되고 중국 본토에서 좀 더 현장감이 높은 곳에서 관련 학문을 좀 더 배우고 싶고 체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2.5년을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두 개의 학위가 수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제통상 분야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배우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학교에 와보니 무역, 경제, 소비자학, 마케팅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딱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한국어 반, 중국어 반 이렇게 들려서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직접 발표도 하시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셔서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중국 문화론이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과제로 하루 동안 중국인으로 살아보기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굉장히 특색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유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기업가 정신을 펼쳐볼 수 있는 차이나 ICT 창업톤 같은 학과의 행사를 매년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실제 어떤 창업하고 개발자 회의 같은 것까지 다 거쳐서 저희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무박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방식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그리고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도 강의를 하시고 저희도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큰 트렌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확실히 기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국 관련 또는 대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진행하시는 국내의 대기업, 국제사회, 유엔 같은 곳, 아세안 같은 실무형 인재로 취직을 다 하고 계시고요. 국내 공기업에서도 대중국 시장, 대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이나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같은 시장을 개척하는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진로 취업 상황입니다. 일단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IPP 현장 실습을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학과 자체 내에서도 한중 또는 글로벌 기업들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교과로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절대 빈 곳을 종식시키는 것이 제 비전인데요.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기업 경영인을 꿈꾸는 사람인데요. 국제 통상 능력과 언어 능력을 모두 내포시켜서 창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내에서 실버 산업을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그중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입학 요건이었습니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KU 자기 추천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1차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로 평가가 되고 2차는 면접 평가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합격을 한 뒤에 본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이어가지고 생기부에 적을 중국 문화 동아리나 경영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무슨 스피치 같은 학생 강연이 있으면 거기 나가서 연사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전공과 관련된 소규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던가 매월 자체 신문이나 포스터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소서는 이미 생활기록부 세특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한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신념이나 가치관, 향후 진로에 대해서 느꼈던 경험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사탐구 동아리, 국제기구 동아리, 여성인권 동아리, 다문화 동아리와 같은 것들을 해나갔었는데요. 부장 활동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기획 및 구상을 하여서 심화 탐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면접 평가를 보았을 때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면접 준비를 생기부와 자소서를 놓고 정말 한 문장마다 예상 질문을 뽑을 정도로 준비를 했었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대답 자판기가 될 정도로 모의 면접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면접에서 상황 대처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전공과 관련된 세부 특기 사항과 저의 동아리 활동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내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한 모의 면접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질문에 3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시와 정시로 모집이 돼 있는데요. 정원 28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정시로 모집이 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수시에서 모두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현재 정시가 많은 비중을 점점 차지하고 있는데 수시에서 많이 선발하는 비중은 복수학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학이나 중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시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중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교과 내용과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관한 탐구 활동을 좀 심화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와서 이제 같이 추억을 쌓고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마부작침이라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지금 힘들어도 꾹 참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 9호가 세계로 미래로 글비 만세인데요.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